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버냉키 효과를 하루 일찍 받았었던 아시아 증시. 앞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요. 3% 가까이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코스피 지수도 오늘 장에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0.48% 내린 186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870선 초반에서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1870선 이탈하면서 1868포인트 정도, 1860선 초반대에서 약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강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장중 잠깐 매수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현재 640억 원 정도, 65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차익 매물을 내놨던 개인 쪽에서는 오늘장 670억 원 정도 매수 전환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하락 전환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회복했던 130만 원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장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5% 정도, 기아차가 5%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기관의 매도 속에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유일하게 오늘까지 6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0.18%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는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죠. 0.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어제 4% 이상 올랐었던 LG화학 오늘도 강합니다. 1% 정도의 추가 상승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8% 정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3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520을 회복하며 출발했었죠. 오늘장 바로 530 회복하면서 장중에는 잠깐 1528포인트로 530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530선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6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매수하던 개인 쪽에서는 다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큰 종목들이 많은데요. 셀트리온이 3거래일째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상승폭이 크죠. 1% 이상 오르면서 4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외국인 기관 함께 매수하면서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2% 이상, GS홈쇼핑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CJ ENM이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좀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파트론이 한 7% 이상 올랐었죠. 오늘장에서는 0.5% 정도 조금 약보합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하면서 1,12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는 상승하며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도 1,125원대로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버냉키 효과에 앞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와 강세가 최근 주춤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119원대로 내려와서 현재 1,120원대도 이탈한 상황인데요. 2원 20전 내린 1,119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까지 확인해봤는데요. 버냉키 효과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결과에 주목하셔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번외기 휴가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조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제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인지 오늘 다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함께 이틀째 신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급락이 나오는데 보유하신 분들 또는 주말 앞두고 어떤 종목 매수할지 고민되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1619번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파워업 금요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선물적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투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쥐선물이 어제는 3% 넘게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적 흐름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가두리 박스권 아주 작은 레인지 범위에서 단기적인 초스캘핑,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정리에 청산을 해야 되는 저희들 표현대로 이제 틱치기를 한다라고 그랬죠. 호가 단위를 이용해서 짧은 단타, 아주 짧은 번트 전략밖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뚜렷하다. 전일 강한 상승세 쪽의 이벤트 이후에 눈치 관망세 쪽에서 한산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아쉬운 부분, 오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일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는 시장 출발과 함께 계속해서 연거푸 매수 쪽의 포지션들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겠죠. 일부 청산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 특히나 투신 쪽 특징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9월 선물 만기가 상당히 2달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신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누적을 잡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하방 경직, 즉 시장의 바닥 따지기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정의 시그널에 대한 방어 쪽 위주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함께 매도국이 되었던 부분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심리 자체가 호전적으로 되고 있다. 기관 메이저 쪽에서는 긍정인 부분이긴 하지만요. 시장이 그렇다면 살짝 눌려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결국 어제 만기가 오버슈팅이 걸어서 그런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출발과 함께 외국인의 청산성 나올수록 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이 개인과 기관계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관망세 퍼즐일 뿐이지 옵션 시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그 큰 변동성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매수 잡자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누적된 매수 포지션을 말했습니다. 매도는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 만기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보면 개인들이 시장 출발과 함께 공격적으로 콜옵션을 삽니다. 이제 옵션 만기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지금 추격을 잡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시장의 풋옵션 쪽으로 보면 매도를 일관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매의적인 외국인과 기관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쉬어가려고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공격을 하게 있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만이 시장을 추격적으로 위로 상방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일단은 쉬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선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모두 다 코스피 200 모두도 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익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한번 보면요. 그렇게 많이 급속하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베이시스 부분에 대해서 급등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제자리 이제 갖다 놓은 형태인데요. 차익 쪽에서 이미 옆으로 쉬어가는 형태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일관됐던 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뻔하지 않을까요? 바로 기관발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차익 쪽에서도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브레이킹을 걸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이탈 부분 들어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베이시스의 상황, 그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으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쉬어간다라는 것은 체질이 건강한 체질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강하게 비어있는 물량 자체를 바스켓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수급의 호전은 아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바닥 따지기 패턴이 분명히 아직은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남아있다. 중반부에 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과연 주쌤이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어제의 그 강한 상승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갈 것이냐, 오버나이트를 매수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바닥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조, 오전 시황관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반적으로 2,500억대가 넘어가는지 잘 봐라. 2,400억에서 2,8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오늘 조정이 조금 클 수 있다. 종합지수상으로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 조정 마감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면 추세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 옵션 만기의 이벤트가 끝났고 시장의 모든 여건들이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생이라는 것은 변곡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드라이브,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버나이트는 일단 근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지속 여부 체크하자. 금액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고 그 금액 현재 2,500억대를 보는데 2,400억에서 2,800억대 넘어가게 되면 좀 매도를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단타로 승부 보기에는 더 좋다. 장중 매매 트레이닝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의 팁이 혹시 궁금하시다라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고점 매도 전략으로 짧게 1루타 정도만 치고 있으면 2루타도 안 치고요. 2루타 치려고 그러면 바로 저항대가 걸리는 부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지지대가 나오고 해서 고점 매도 전략으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올릴 수 있는 주식과 선물을 대응을 장중에 해야지만 분명히 큰 장이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언제든지 샘플러스 통해서 저에게 노크를 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제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전 전략과 마찬가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바로 241.95입니다. 오전 전략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겠고 그 부분에 대한 큰 방향성으로 수급에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2시 넘어서 저희가 어제 대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방송이 끝나고 2시 정확히 43분에서 48분에 발생된 수급의 변화 때문에 오버나잇을 콜로 결정하면서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는 시간의 변곡도 맞춰주질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급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종가상의 241.90대를 종가 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추세는 다음 주 초 월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다. 다음 주에는 변곡의 마디가 중반부에 걸려 있다라고 먼저 살짝 언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쌤처럼 뚱뚱하고 이쁜데 빨간색이면 좋다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오늘 보시면 주쌤이 좀 싫어하는 창백한 주쌤이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창백한 뚱띵이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고 나서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차트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뚱띵이의 크기인 돼지의 파란색이 이거보다 더 큰 양봉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 하나 있었는데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크게 보내고 싶지는 않다.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선물시장이 쌤, 나는 오늘 조금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변곡점 체크합니다. 위쪽 상단 같은 경우는요. 어제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인가라는 사실은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마지막 마디의 최고점입니다. 245.10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강한 일봉상으로만 잠깐 놓고 볼까요? 시간이 좀 허락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겠죠. 하방에 대한 고점 대비해서 깨끗한 중에 지지력 나왔던 자리, 추가 급락이 나올 수가 없었던 자리에 그 변곡마디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심리라는 것은 절대로 투자해서 거슬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서 오늘 상단 역시도 위쪽 최고점을 이쪽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겠다. 여러분께서 안착한다라는 건 뭘까요? 오케이, 현 선물 동반 모드다. 우리 다 웃겠구나. 이제부터 상승 추세구나. 보셔도 된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겠고요.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43.25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착 못하고 찌글찌글짝 여기서는 무포지션이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하단 밴드 앞에서 말씀드린 241.90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마로 밑에 형성되어 있는 241.45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41.45에서 90대의 종가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의 이벤트의 에너지를 조금 더 분출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최종의 키는 기관도 개인도 아닌 외국인의 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매도가 더 확대된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고요. 파워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번외기 휴가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올라왔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선도 강하게 뚫었는데 외국인 오늘 좀 관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제 외국인이 네. 국내 시장에서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뭐 1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옵션 만기를 맞아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좀 오버해서 사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제 샀던 물량이 오버해서 좀 샀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시장을 안 좋게 본다면 오늘 좀 크게 하락하는 게 맞는데 오늘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네. 펼쳐지는 만큼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을 향후에 좀 기대해도 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요 며칠 내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뭐 10만 주 이상씩 매도하다가 3거래일 전서부터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뭐 코스피 시장에서 20%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IT 부품주가 코스닥에서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뭐 5% 정도의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에서 나온 말로는 뭐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있었다. 그리고 단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등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버냉키 의장의 립 서비스가 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버냉키 의장의 립 서비스에 의한 단기 매수인지 아니면은 바닥을 다지면서 정말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의 기한인지는 조금 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6월 말쯤에 한 6%대의 상승을 갑자기 보인 날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 계기가 공매도 대차 잔고가 하루 만에 100만 주가 상환되면서 삼성전자가 6%가량의 상승을 보인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공매도가 또 갑자기 한 2, 3일 사이에 100만 주, 대차 잔고가 네. 100만 주 증가하는 그런 사태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주면 뭐 1조 지금 3천억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그런 자금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언제든 또 한 번 급락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삼성전자의 꾸준한 외국인 기한이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게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사가 맞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얘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성장한다면 애플도 실적이 좋아지고 삼성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을 이번 달 한 24일쯤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망치로는 성장률이 제로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외국인의 반응, 애플의 주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은 더 필요하면서 삼성전자를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으로 해서 국내 지수를 조금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은 오늘 관망하지만 쉬어가는 장이니만큼 향후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관심은 단연 자동차겠죠. 중국에서 쿼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게 됐는데 갑자기 좀 날벼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 관련주 그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진짜 자동차 네. 주가 오늘 뭐 현대기아차 5%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노조 문제까지 좀 겹쳐 있는 상태죠. 뭐 현대기아차의 노조 문제는 뭐 작년부터 해서 불거지면서 네. 이제 노조 문제는 큰 뭐 하락의 주된 이유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역시나 시장 상황이 그만큼 체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신차 구매 제한이 현대기아차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시나 주가는 좀 심리적인 면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악화된 만큼 외국인의 매도를 동반한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정말로 오늘 우려감이 나온 대로 실적이 그거에 네. 따라서 하락을 한다면 또 한 번의 큰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2, 3분기 실적이 다시 나온다면은 현대기아차는 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또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워낙 시장 체력이 약해진 만큼 악재가 나오면 네.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가면서 길게는 막 일주일씩 끌고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뭐 약세가 뭐 5일, 7일 뭐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주를 좀 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비교를 했을 때 자동차주만큼 싼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랑 IT주가 급락을 하면서 네. 평균 PER이 10배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IT주의 평균 PER 같은 경우는 13배, 14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0배가 됐다고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내수주 같은 내수 유통 쪽을 담당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PER이 19배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지금 7배, 8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만큼 저평가된 종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런 하락 장일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비교했을 때는 자동차주를 더 하락하면 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락을 확인하고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쯤에는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조선, 철강 그리고 정유업도 있겠는데 이들 종목들, 이들 업종들 단기 투자 접근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단기 네. 투자 전략은 트레이딩 매매만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기반한다. 이거는 불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을 확인하죠. 네, 실적을 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네. 뭐 화학이나 정유주의 실적이 뭐 2, 3분기 뭐 단기간 내에 개선될 리는 저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종목, 조선 이런 종목들이 오르느냐? 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의 강력한 부양 발언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중국의 리커창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상황이 지속된다면 뭐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네. 인터뷰 내용도 있었듯이 이런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은 항상 실적 발표가 되는 시즌이 되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이슈로 상승을 한다면 짧게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뭐 중장기 뭐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폭 과대 종목이었던 정유, 철강, 조선 일단 실적을 더 확인하고 대응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전략을 좀 짜준다면 오늘 오후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도 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결과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지켜보자입니다. 역시 관망. 예, 네.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에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크게 뛰어올랐던 국가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발언이 있은 후에 오전장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유럽이나 미국마저 우리나라보다 좀 덜 오르는 그런 국면을 나타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외국인이 작용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뭐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유로존 사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급락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급상승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장세가 수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벤트, 이슈 그리고 뭐 드라기 총재의 뭐 연설 이런 거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우려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장세는 지속된다고 네. 봐야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다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장세에서 산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면 언제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는 급락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급락했을 때 저평가 네. 종목으로 저점에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에는 조금 관망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봐야겠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를 다시 한번 더 추천하신다고요. 최근 흐름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예. 종목 추천을 하면서 뭐 신규 종목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네. 기존의 종목, 신규 종목을 항상 가지고 올 때 기존의 종목들하고 항상 비교를 해봅니다. 네. 기존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보다 괜찮은가 많이 고심을 해봤는데 캠트로닉스보다 이제 좋은 종목을 뭐 최근에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락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는데 네. 저평가 메리트나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캠트로닉스는 정말 미친 하락을 보인 거다. 이렇게까지 네. 좀 표현을 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캠트로닉스를 다시 가져오면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캠트로닉스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도만 정리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의 성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한 게 수익성 저하 우려감으로 하락한 겁니다. 수익성 네. 저하가 수익성 저하 우려감이 나온 게 아무래도 고가 폰의 판매가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익성 하락 우려감이 나온 건데 사실상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이끄는 게 신흥국입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년 사이에 뭐 160%의 스마트폰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고 중국도 아직까지 스마트폰 비중이 30%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흥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고가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중저가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도 중저가 스마트폰을 이제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보이는데 캠트로닉스가 하는 일은 스마트폰의 패널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패널 등을 시각화하는 얇게 깎는 싱글라스 작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가폰, 뭐 중저가 스마트폰 모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캠트로닉스는 뭐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애플, 뭐 스마트폰 업체에는 다 나간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래하는 스마트폰 업체는 다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가 성장하는 동안은 캠트로닉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우려감으로 빠진
뭐 30% 넘게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단기 고가분 우려감으로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캠트로닉스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본다면 캠트로닉스는 지금 너무 과도한 저평가가 아닌가 판단되면서 매수 의견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정리해 온 게 이제 신공장 7월 본격 가동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왔는데 네. 캠트로닉스가 기존의 시각 라인이 3개였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인 뭐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라인을 캐파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총 6개의 라인을 돌리게 되는데 3개의 라인 중에 신규 증설한 3개의 라인 중에 1.5개는 태블릿이고 그리고 나머지 1.5개가 아몰레드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LCD 시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몰레드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LCD 시각보다 마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몰레드나 태블릿 PC 시각 또한 내년까지는 지금 쇼티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각 업체는 국내 4개 업체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이제 시각 업체로는 뭐 GD,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뭐 아바텍 등이 있습니다. 해외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쇼티지 상태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국내 4개 기업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한 게 캠트로닉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신규 라인이 풀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제가 저평가 플러스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예전에 시장이 좋을 때는 단순히 저평가 아니면 뭐 성장 모멘텀만 이렇게 한 가지만 갖춘 기업이라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된 만큼 이 2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들이 아무래도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캠트로닉스는 이미 시각 부분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 부분으로만 해도 저평가 상태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의 뭐 디지타이저나 그리고 EMC를 고려해 봤을 때는 성장성은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EMC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채용된다 그러면은 네. 시가의 3, 4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실적 저평가의 안전마진에 성장 동력까지 갖춘 가치 투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18,000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단기에 급등하면서 지금 27,00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캠트로닉스 어제 공시를 보니까 좌사드 취득을 40억 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캠트로닉스의 회사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게 역시나 캠트로닉스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금 자기들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이제는 추가 하락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22,000원 정도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기준대로 유지를 하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캠트로닉스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포트 중에 세종 이 종목을 AS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21%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세종 보유하신 분들 일단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수익 축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방송 날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조금 앞당겨졌으면 일찍 차익 실현을 했을 텐데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낮은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저평가 종목이다. 그리고 2분기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말씀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3D 프린터 모멘텀이 있다 했는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비중에 5% 비중이었는데 3%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다시 단기 급등했던 부분까지 그 부분 하락갭을 메우면서 다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3% 비중을 다시 실겠지만 네.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나머지 2% 부분만 목표가까지 네.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휴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자화전자 매수가가 22,400원 손실 중에 있고요. 다음 종목은 3S 매수하신 가격대가 6,100원이고 다음 종목은 GD였습니다. 매수가가 21,4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경기도에 사는 이봉규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에 계시고요. 예, 일단 자화전자와 3S, GD 좀 손실이 있으세요.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수익이 나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네. 좀 시기가 하자마자 조금 다 안 빠진 종목이 없었으니까요. 좀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 같은 조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좀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화전자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22,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사자마자 조금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 좀 바닥이란 인식이었는데, 샀는데 또 떨어지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화전자 이 부분 지금 확실하게 그 IT 부품주들이 그래도 최근 들어 추세 자체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좀 가져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직 확실하게 어제는 5% 급등을 해서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좀 더 안착해서 올라가서 135만원대 라인은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코스닥 기업들이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체, 삼성전자가 좀 가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면은 22,000원 이상까지는 단계적인 급등, 23,0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은 돼요.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 수급상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의 모습은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조금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외인들이 좀 많은 물량을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조금 매수세가 좀 강해요. 이게 조금 불안한 흐름의 차트 모양새와 더불어서 불안한 흐름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자화전자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있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증가 추세는 맞기 때문에 연단위로 살펴본다면은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화전자는요, 목표가 자체를 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제가 보건데 26,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 달 안으로는 다 안 나오고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달 안으로는 안 되고요. 한 2달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리컨창이 총리가 조금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또 지키겠다. 더 이상의 하락폭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도장을 딱 찍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도 살아나면서 다행히 또 관련주들 역시나 중국 관련주 가장 큰 수혜로 역시 될 수 있는 것도 IT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부탁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을 손절가를 제가 죄송합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손절가 안 잡았거든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26,000원까지 조금 가져가신 전략으로 조금 계속적인 홀딩을 좀 부탁드릴게요. IT 전반에 걸쳐 문제이지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3S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언제 사셨나요? 한 달 되셨나요? 아니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요? 예. 자, 3S는요, 이게 지금 6,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보름 정도 되셨으니까 이 라인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바닥 인식하셨고, 반등을 주는 그 흐름이 최근 차트에서 6월 중순부터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정말 그래도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바닥권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7,000원이었는데 그 가격 깨고 내려간 라인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모습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S는 좀 제가 보건대 이 종목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2,000억이 넘는 2,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역시나 전혀 도움을 안 되는 모습이고, 꾸준하게 좀 기관들이 매수한 모습, 매수량이 있지만서도 너무나 작은 양, 매수했던 물량도 그냥 도로 팔아버리는 모습, 수급적인 부분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요, 보통 시가총액 1,000억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아직은 이렇게 수급 주체, 좀 관심이 없는, 관심권에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단기 W자 패턴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아래 꼭지점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반등이 나와줘서 최소한 6,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와주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000원까지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요, 그때는 6,5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게 5,500원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자, 5,500원 라인 깨고 내려가 버리면요, 이거 패턴 자체 흐름이, W자 패턴 자체 모습 자체가 완벽하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을 주지 않고 떨어질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짧게 5,500원 잡아드린 거예요.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되, 반등을 준다, 더 올라간다, 그때는 6,500원까지 가져 계신 다음에 6,500원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D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좀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좀 IT 부품주 중에 하나이고요. 자, GD는요, 제가 이 종목을 몇 번 좀 많이 봤는데요. 목표가 자체를 좀 단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조금, 그래도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르다고 좀 판단이 되지만서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박스권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 부분에 해당하는 자체가 지금 언제냐면요, 바로 이제 24,000원 라인 부분, 이 부분이란 말이죠. 24,000원, 23,000원 라인인데, 보통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 계신 게 사실이에요. 이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잡았자면 또 이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락폭이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 매수를 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판단 미스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는 물려있는 상태인데, 6월달부터 해서 지수 계속적으로 하락폭 키워가는 마당에서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 줬고요. 두 번의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또 한 번의 추세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인데, 오늘 그 흐름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고요. 이게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잡으실 때 이 종목은 실적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이 좀 그래도 가는 마당에 좀 약할 경우에는요, 이게 2만원 라인 1차적인 목표까지만 저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19,500원 라인까지 좀 세밀하게 가격대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19,500원 뚫고 올라가서 2만원대 안착할 경우에는요, 그 전에 라인, 그러니까 6월 초에 보여줬던 그 작은 박스권 라인과 더불어서 바닥권이라 인식이 되고 있는 그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22,000원, 23,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22,000원을 2차적인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역시나 해답이 안 나옵니다. 개인들만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간의 모습 자체가 이런 파란불이 아니라 좀 빨간불로 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19,000원, 2만원 정도가 맞고요. 2차 목표가 22,000원 보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1,400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1,400원 라인이 오면은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빠르게 좀 속 시원하게 털고 싶을 경우에는 19,500원이나 2만원 됐을 때는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반적으로 매수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에는 매수 전에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받고 나서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7,2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S-오일, 매수가가 11만 6천 원, 좀 손실이 많은 상태고요. 다음 종목은 대륙제관, 매수가가 5,2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S-오일 보니까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아이, 그동안 아마 한 많이 2년? 힘드셨겠어요. 예, 오래됐어요. 네. 일단 S-오일도 손실이 있으신 상태고 한솔테크닉스 대륙제관도 좀 빨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솔테크닉스가 이게 언제 사신 거죠? 요번에 막 내리기 전 한 이틀 전에 샀어요. 5월 거의 말쯤에 예, 예. 바로 정말 딱 고점 라인 거의 그 부분에 좀 매수가 들어오셨네요. 예, 예.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안 맞았던 네, 좀 그런 또 그래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솔테크닉스 좀 뭐 LED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중요한 점은요, 네. 한솔테크닉스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 6월달 이후부터 해서 지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 수급적으로 꼬임 현상이 발생하니까 요즘없이 좀 다른 IT주처럼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줬고 근데 또 네. 가장 조금 하락폭 자체도 또 나름 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한솔테크닉스가 이 바닥권 라인을 그럼 얼마를 하고 다시 이게 반등을 줄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자, 지금 뭐 11월 달 9,000원,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한 13,000원 정도. 그다음 다시 19,0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라인 자체를 이어보자면은 라인 자체에서 그래도 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아랫부분에 위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은 맞는 순간인데 확실하게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 터닝하는 그 모양새를 잡으려면요.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반등이 좀 더 나와줘서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요. 한 22,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조금 안착이 돼야 됩니다. 22,000원 정도까지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를요. 이거를 계속 보유만 하시다가는 안 되고요.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9,000원에서 올라가서 2만원 뚫고 2만원 초반대 막 올라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이 종목을 계속 기다리시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 자체를 25,000원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25,000원까지 낮추십시오. 지금 비중 자체가 한솔테크닉스가 30%인데 전부 다 꽉 차 있긴 한데 한솔테크닉스 비중 자체를 40%까지 좀 늘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40%까지 늘리시고요. 바닥부터 해서 반등 주는데 그 평균 단가 자체를 25,000원대로 낮추십시오. 낮추시고 나면 분명히 가고 또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서서히 그래도 바닥 인식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고요. 거래소도 같이 코스피도 살아날 겁니다. 당연히 가장 빨리 살아나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테크닉스 관련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말씀드린 포인트 2만원 뚫고 올라가서 한 2만 1,500원, 2만 그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 2만 500원 정도 됐다. 이러면은 그때는 매수하셔가지고 좀 더 단가 낮추시고 목표가 자체를 1차적으로 2만 4천원 라인에 대응하시고 2차적으로는 한 2만 6천원까지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 S-오일입니다. 2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2년 더 됐는 동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 11만 6천 원이셨어요. 네. 예, 예. 보겠습니다. 11만 6천 원이시면은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면 요 라인인데 2011년 뭐 말쯤이나 아니면 뭐 그때쯤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S-오일이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조금 그래도 꿈틀대고는 있는데 확실히 바닥은 바닥인데 이집트 사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이 나아졌는데요. 시장에서는 S-오일보다 SK 이노베이션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네네.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일 주지만서도 정유 주지만서도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분야까지 조금 같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2차 전지 좀 잘 나가잖아요. 그 영향까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고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S-오일은
좀 네. 사실 조금 부족해요. 지금 6월 달에 흔들렸던 이 부분 자체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흔들리는 거고 또 한 번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6만 원대, 한 6만 7천 원, 8천 원까지도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오일은요, 가져가셔도 좋은데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아, 유가가 지금 안정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S오일이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유가가 100달러에서 105달러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면 요즘 느끼는 기분은 그냥 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비싸다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S오일도 이제 같이 갈 건데 그게 아직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만 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9만 원을 잡아드릴 건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시고 일단 한번 배당은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당 받으셨을 때 배당금요? 배당이요. 네네. 2번 받았는데요.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오래되셨구나 그만큼. 그러면 두 번 받으셨고 이번에도 올해 배당을 받을 때쯤부터 해서 주가가 다시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주가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그 정도 좀 배당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배당 전에 선행을 하는데 한 3, 4개월 전에 보통 4개월 전에 선행을 하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점 자체가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은 크게 안 움직일지언정 8월 말부터 해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 포인트 자체를 잡으셔야 되고 목표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 됐을 때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겠죠? 넘겠죠? 네. 그 라인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 좀 정유주가 조금 재미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유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유가가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도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테고요. 또 역시 유가가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2차 전지 또 태양광 다시 한번 부각될 거기 때문에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9만 원 정도까지는 꼭 좀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아, 9만 원에 네, 저기 시간이 팔아야 돼요?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9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오래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모멘텀을 받아서 가도 모멘텀을 받을 텐데 그게 예.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턴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가는 거고 또 하나 또 연말에 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9만 원까지만 잡는 거지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9만 원까지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대륙제관 보겠습니다. 네. 대륙제관은 이게 좀 일반인 분들이 많이 모르는 종목인데 네. 이거 어디서 추천을 받으셨나요? 이거요. 네. 그 TV 보고 뭐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요. TV고 좋다고 해가지고요. 예. 자, 대륙제관 이 종목 지금 오늘 4,500원이고 매수가가 5,200원이세요. 네. 네. 제가 이 종목들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종목인데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륙제관은요 정말로 네. 실적 부분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예, 예. 저는 이 종목 목표가를 저는 6만 원이라고 6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6천 원이요. 아, 6천 네, 원이요. 6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5,200원 한 달 전쯤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한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예. 그게 좀 팔 기회가 있으셨는데 안 파셨네요. 예, 있었는데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래 됐어요. 회사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충분하게 6천 원 이상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가는데 네. 이번에는 6천 원 갔을 때는요. 예, 예.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네. 제가 알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좋은 회사니까요. 실적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꼭 홀딩 하시면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짧게 실시간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닉이 들어왔는데요. 5만 4천 원 갖고 계시고 3%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10% 올라갑니다. 네. 5만 4천 원이셨나요? 네. 지금 마이너스 60%가 넘어가십니다.
이거 어떻게 팔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반등 주는 듯한 흐름 바닥권 라인 찍고서 반등을 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자, 21선 라인 뚫고 올라가 안착했고 1차 반등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은 21선 라인 뚫었기 때문에 이 라인부터 해서 그 다음 라인 61선 라인까지 반등을 줍니다. 그럼 그 네. 가격이 한 3, 4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십시오.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홀딩 하시고요. 3, 4천 원, 4천 원 될 때 다시 문의를 주십시오. 분명히 갈 겁니다. 그때까지 일단 홀딩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다시 한번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